시끄러운 냄새. 안녕하세요 여러분, 돈이 되는 노하우 사부자의 박범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순서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제가 산책하면서 커피값 벌기 어떻게 직접 어플리케이션 설치하셔서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의 돈 되는 노하우의 주인공은 취미가 본업이 되고 부업이 된 케이스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취미로 본업 부업이 됐는지, 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고 계시는지 제가 한번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돈이 되는 노하우 공개합니다. 아니 여기 전부 다 제조업 공장들만 있는 데인데, 와 여기 잠깐만, 여기인가요? 여기 문 열려 있는데 여기 한번. 우와 여기 뭐야? 우와 여기 뭐? 우와. 야 이거 뭐야? 아니 이게 오토바이들. 와 진짜 멋있다. 우와 이거 남자들의 로망. 이거. 우와. 와 오빠 달려. 이야 이씨. 우와 이게 뭐야 이게? 아 감독님, 오늘 이거 한번 타고 날아가면 되는 겁니까 이거? 예? 아닙니다. 오늘은 이곳에 계신 분이 주인공이십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요? 저 안에 뭐 하고 계시네? 범수 씨를 흥분하게 한 이곳은 과연 무슨 일을 하는 곳일까요? 저기 오늘의 주인공이 보이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온 주인공, 오토바이 전문가 김대호 씨. 아니 여기서 이렇게 오토바이 가지고 뭐 하시는데요, 여기가? 바이크 토탈 관리하는 그런 업체고요. 예. 저는 여기서 바이크 스팀 세차하고 바이크 데칼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일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세차를 지금 비용을 받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오토바이가 예. 일단 고가이다 보니까 이게 3,700만 원 가까이 가다 보니까 이 오토바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도 그만큼 소중하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저희한테 이제 세차를 의뢰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세차를 하려면 어디 수돗물도 쫙쫙 나오고 막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지금 없는데요? 뭐 그런 세차장도 따로 있긴 하지만은 저희는 이런 고압수를 이용해서 고압 스팀 세차기를 이용해 갖고 예. 이제 세차를 모든 이제 때까지 다 이제 지워내는 그런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걸로 세차를 하신다고요? 아니 뭐 장난감 물총같이 생긴 게? 와! 다리미질 할 때 나오는 그런 스팀 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예, 그거보다 좀 더 강력하게 이제 고압이 나오는 그런 스팀 세차기 전용입니다. 이게. 아직 말씀만 들어서는 좀 생소하니까 네. 요거 한번 좀 예. 세차하는 모습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오. 강한 압력을 지닌 뜨거운 증기로 오토바이 세차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오토바이도 세차를 한다니 잘 모르는 우리에겐 많이 생소하게 보이네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오토바이 세차의 세계. 이렇게 보면 직업의 세계는 참으로 다양한 것 같습니다. 아니 대표님 잠시만요. 아니 이런 오토바이는 지금 세차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세요? 바이크 기종마다 좀 상이하긴 하지만은 예. 이런 투어러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부분, 이런 구석구석 때나 이런 살에 있는 때나 여기 살도요? 예. 그리고 여기 엔진에 묻어있는 흙먼지라든지 예. 그다음에 여기 엔진 사이사이에 있는 이런 먼지들, 이런 틈새 이런데요 예, 다? 이런 먼지들이랑 이런데 틈다구니도 다 세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니 요런 바이크 기준으로 세차 이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받고 있는 금액은 9만 원 정도 받고 있고요. 9만 원이요? 예, 차보다 비싼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차보다는 손이 좀 많이 가는 편입니다. 아 그래요? 네. 기종마다 다르고요. CC별로 크기별로 저희가 이제 그 금액을 뭐 3만 5천 원에서부터 9만 원까지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되게 옷 좀 예? 많이 보셨으니까는 이게 궁금해요 저희는. 다른 분들이 들으시면 뭐 웃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네. 한 달 매출이 지금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500에서 600 정도. 아니, 매출이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이나 되는데 어떤 분이 듣고 웃으실까요? 오토바이 세차는 일반 자동차 세차와 다르게 섬세함을 더욱 필요로 하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일반적인 세차 금액보다는 그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데요. 세차를 하시는 모습을 보니 그 가격이 이해가 됩니다. 아니, 세차를 혼자서 하셔갖고 세차만 해서 5, 600만 원을 버신다고요? 이게 이제 세차만 해서는 그렇게는 못 벌고요. 아, 그럼 다른 게 또 있어요? 예, 제가 지금 세차 외에 이 바이크에다 들어가는 그런 이런 데칼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예, 헬멧 그 PPF 시공까지 같이 이제 포함된 총 금액입니다. 아, 아니 이전에도 혹시 자동차 세차 이런 걸 하셨었나요? 아니요, 저기 분식집 운영했습니다. 잠깐만, 아니 분식집에서 이 세차장은 너무 접점이 없잖아요. 무슨 계기가 있으셨어요? 아, 저 오토바이 타는 게 좀 취미라. 아, 원래 취미 생활이셨어요? 네, 예전부터 취미 생활이라 요거를 이제 일하는 걸로 좀 접목시킬 수 없을까 해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저도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예. 저도 한번 이거 좀 해봐도 될까요? 아, 예, 한번 해보십시오. 예, 요 리포트 한번 해보실래요? MC 뭐 이런 거 재밌는데. 아, 예. 야, 이거 이게 닦으면서 이제 필름때들이 뜨거운 스팀에 의해서 이제 밑으로 다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아, 야, 이게 뭔가 왠지 약간 쾌감이 있네요. 예. 마이크까지 대호 씨에게 넘겨주고 일을 해보는 범수 씨. 이러다가 정말 직업까지 변경하실 것 같네요. 대표님, 예. 거기만 하지 마시고 요런데 구석구석, 예, 요런데 구석구석도 한 번씩 쏴주시면 먼지가 싹 떨어집니다. 대호 씨에게 배운 대로 구석구석 청소를 진행해 보는데요. 단순히 이렇게 스팀을 뿌리는 세차만으로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겠죠? 실제 오토바이 세차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스팀을 통해 1차적으로 오토바이에 붙어있는 오염물들을 제거해주고 이후 비누 거품 소를 이용해 구석구석 숨어있는 오염물들을 제거해줍니다. 다음으로 다시 스팀으로 비누 거품을 제거하고 에어건과 젖은 수건을 이용해 남아있는 물기를 제거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그 과정을 보니 걸리는 시간과 그 금액이 이해가 됩니다. 오토바이 세차 이외에 아까 데칼 네. 또 뭐 쉴드 뭐 네.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데칼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 워낙 성향이 뚜렷하시고요. 네. 개성적이다 보니까 그 외장을 좀 화려하게 꾸미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고요. 그냥 뭐 보호 필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어떤 외장의 디자인을 바꾸는 그런 필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렇게 데칼을 하면은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지금 저 바이크 기준으로 했을 때 시공 비용이 130만 원 정도 에? 나옵니다. 130이요? 네, 맞습니다. 와, 아니 저기 지금 130만 원 비용을 지불하고 데칼인가 그거를 한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와, 저렇게 데칼을 하면 어느 정도의 또 이익이 남으시는 거예요? 일단 저렇게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저한테는 보통 한 40% 정도 마진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아, 재료비 빠지고 네. 뭐 여러 가지 다 빠지면 40%의 이익이. 그렇죠. 오, 대략 어느 정도 이렇게 시공을 하시나요? 시공은 대략 한 달 평균으로 한 5대 정도, 5-6대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저기 지금 있는 바이크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 반나절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게 이제 온전히 데칼만 붙이는 작업만 들어간 게 아니고요. 예. 입고가 되면 저희가 이제 입고됐을 때 스팀 세차까지 일단 다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름이 잘 붙기 위해서 유분기 제거까지, 유분기라고 기름기 제거까지 저희가 다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대호 씨의 또 다른 수익원인 오토바이 필름 부착 작업. 오토바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외향을 꾸미기 위한 의도도 있다 보니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선 섬세한 손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이외에도 헬멧 필름 부착 작업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헬멧 필름 부착 작업은 눈과 얼굴의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작업으로 햇빛을 받게 되면 헬멧에 부착된 필름색이 변한다고 합니다. 이런 섬세한 작업들을 하시는 걸 보면 취미가 직업이 된 것이 정말 신의 한 수처럼 느껴지네요. 조금 이제 세분화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고선 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500~600만 원 정도 매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순수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자재 값이 뭐 그렇게 비싸진 않은 편이라서요. 그거 제하고 나면 한 달에 한 350에서 400 정도는 일단 순수익으로 남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수익이 이제 그게 전부가 아니라서요. 아, 이게 다 아니에요? 네. 그럼 또 뭘? 퇴근 후에 네. 제가 이제 뭐 간단하게 배달 일을 지금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이제 계속 차이가 나겠지만은 그래도 하루에 기본적으로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는 벌고 있고요. 하루에요? 네. 한 달에 그럼 그것만 해도 300만 원이 넘는다는 말씀이시네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뭐 좀 못 벌 때는 그거보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입과 또 부업을 하고 계신 수입을 합하면은 월 700. 뭐 예, 대충 그렇게 나옵니다. 부럽습니다. 대호 씨는 한 달에 오토바이 세차 및 필름 부착 작업으로 약 400만 원, 그리고 오토바이 배달 업무로 약 300만 원의 수익을 벌고 계시네요. 그 배달하실 때 저는 그게 저녁에도 10건 이상 하고 하기가 쉽지가 않던데 혹시 또 배달하는 노하우도 또 있으세요? 물론 있죠. 일단 뭐, 첫 번째. 첫 번째는 피크 시간을 노려야 되고요. 주문량이 많은, 많은 시간을 노려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피크 시간 때 장거리 운전을 안 하는 게 저의 노하우고요. 멀리 가게 되면 뭐 거리가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콜을 못 받을 확률이 일단 높습니다. 거기서. 가까운 데 위주로 많이 단타 예, 이렇게. 일단 그렇게 치고 있습니다. 예. 자, 또 다른 노하우가 있다면요? 일단 그 지역의 유리함이 있고요. 짧은 거리를 다닐 거면은 골목골목 일단 잘 알아야 되니까 그 지역에 좀 특화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는 내가 가본 길이 많고 하니까 그렇죠. 그 지역에 대한 네, 길을 알면 돈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오. 대호 씨는 세차 노하우뿐만 아니라 배달 노하우까지 가지고 계시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야, 이제 아주 그냥 상가 건물이 굉장히 많은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오늘 저희 주인공 김대호 씨께서 부업을 위해서 이 동네에 배달을 맡아서 하신다고 합니다. 예. 저기 오시네.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오시고. 예. 자, 지금 현재 시간이 보시면은 6시 28분 됐어요. 예. 오늘 대략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부업? 네. 일단 제가 나오는 시간보다 좀 평소 시간보다 늦어갖고요. 그래요? 예, 일단은 뭐 오늘 한 20개 정도 예상하고 예, 한번 열심히 달려봐야죠. 배달이 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배달. 예. 여기는 일단 거리가 2km고요. 예. 예, 배달지까지 2km라 여기는 한번 가도 상관없어요. 예. 그리고 야, 수락하셨어요. 그럼 이제 출발하셔야죠. 예, 자, 화이팅! 예. 안전운행 하십시오. 예, 화이팅! 파이팅! 예스! 자, 안전운전 하시고 수고하세요. 예. 야, 지금 이렇게 출발했는데 날씨가 비가 안 왔었는데요. 지금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야, 이렇게 빗방울이 떨어질 때는 또 단가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대호 씨가 배달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악천후 속에서도 배달 업무를 한다고 하시니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과연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씨에는 배달 의뢰를 얼마나 수행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수익은 얼마나 될지 궁금하네요. 어서 오십시오. 여기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아니, 비 오는 날 이렇게 고생하셨습니다. 예. 헬멧 벗으시고. 예. 야, 이쪽으로 오시죠. 손찬 거 봐. 아니, 오늘 이렇게 날씨가 지금 네, 비도 오고. 네. 어떻게 좀 미끄럽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예, 뭐 미끄러울까봐 천천히 일단 다녔습니다. 오늘은 예. 잘 생각하셨습니다. 예. 한 3시간 30분 정도 네, 지금 이제 정말 알차게 일을 하셨거든요. 네, 예. 몇 건 정도 배송을 하셨어요? 제가 이걸 좀 봐야 되는데요. 여기에 다 흔적이 남죠? 네, 오늘 대략 15건 배달했고요. 금액은요? 금액은 오늘 85,700원 벌었습니다. 와, 대박. 취미를 통해서 본업과 그리고 또 이렇게 부업까지 네. 함께 이뤄낸 네. 우리 대호 씨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진짜 네, 감사합니다. 영광. 감사합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돈이 되는 노하우 3부자
여러분 부자 되세요. 잘한다 연진. 잘한다 김 사장. 브라보. 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취미를 통해서 와, 이 본업과 부업을 완전히 바꿨어요. 거기에다가 이 오토바이 세차라는 생소한 분야의 본업을 확 바꿔버리고 또 좋아하는 오토바이로 배달해서 와,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의 부수익을 창출한다는 거. 와, 브라보. 정말 대단합니다. 예? 자, 이번 코너는요, 서울 방방곡곡을 소개해드리는 코너죠. 서울의 랜드마크인 남산을 가보겠습니다. 남산에 또 이 자물쇠의 추억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모저모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특히나 저희 건강부자에서는 이 비만이신 분들 꼭 보셔야 됩니다. 예? 남산 트레킹 코스를 통해서 비만도 낮출 수 있는 이거 건강 정보까지 함께 해보시죠. 오늘의 여행지는 우리 딸이 첫 여행 때 이야기했었던 곳이란다. 어딘지 알겠니?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바로 남산이란다. 높이는 해발 270.85m로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랜드마크이지. 남산에 올라가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이 케이블카란다.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케이블카 시설 중 최초로 지어졌으며 아름다운 남산의 모습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지. 어디 한번 함께 타고 올라가 볼까? 우와, 남산뿐만 아니라 서울의 모습도 볼 수가 있네요. 물론이지. 남산 케이블카는 1962년 5월 12일에 처음 개통해 하루도 쉬지 않고 운행하는 국내 최장수 케이블카로 서울의 명물이라고 하는구나. 낮에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그리고 밤에는 서울에 꺼지지 않는 건물들의 불빛을 바탕으로 한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다고 하는구나. 또한 이렇게 케이블카를 타지 않고 올라가는 다른 방법도 있지. 바로 도보로 남산을 만끽하며 올라가는 방법이란다. 날이 풀리는 봄이 되면 많은 연인들과 가족들이 이렇게 남산의 정취를 느끼며 올라오곤 한단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남산을 즐기는 것 같아요. 정상에 올라오면 다양한 볼거리들이 존재한단다. 마치 사진과도 같이 세밀하게 그려진 스케치들이 보이지? 이런 스케치 체험 역시 남산에서 할 수 있는 하나의 체험거리란다. 진짜 사진처럼 똑같이 그려져 있네요. 또한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팔각정, 그리고 서울을 조망할 수 있는 남산 서울타워도 존재하지. 이런 다양한 휴식시설은 남산을 즐기는 시민들에게 편안함은 물론이고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단다. 아빠, 외국인들도 참 많이 보여요. 그래, 남산은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수많은 외국인들이 찾는 곳 중 한 곳이란다. 서울의 전경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자연을 벗삼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기에 그 인기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지. 또한 나뿐만 아니라 밤에 보는 야경도 매우 아름다워 시간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지. 특히 밤에는 아름다운 조명이 켜져 연인들이 자주 찾는다고 하는구나. 야경이 이쁘다고요? 그렇다면 저도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와야겠어요. 자, 여기 이 건축물을 보렴. 봉수대라고 불리는 건축물인데 횃불과 연기를 이용하여 급한 소식을 전하던 옛날의 통신수단이라고 하는구나. 상황에 따라 불을 올리는 개수를 달리하여 급한 소식을 전했다고 하는데 옛 선조들의 지혜가 느껴지는구나. 봉수대를 지나 남산서울타워로 가다 보면 연인들이 사랑을 약속하는 자물쇠를 걸어둔 곳이 나온단다. 2006년 12월 6일에 첫 자물쇠가 걸리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그 자물쇠가 수도 없이 걸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둘러보고 있으면 사랑을 약속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상상이 가는구나. 로맨틱한 곳이네요. 아빠, 우리도 이곳에 자물쇠를 걸어요. 좋은 생각이구나. 그럼 어디 우리 딸과 아빠도 자물쇠를 하나 걸어볼까? 남산에는 사랑의 자물쇠 외에도 가족들, 연인들을 위해 준비된 공간들이 많이 있단다.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예쁘게 촬영할 수 있는 각종 무대가 보이지? 계절마다 다양한 무대들이 이렇게 설치되곤 한단다. 아빠, 저도 저기서 사진 찍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무대가 끝이 아니지.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테라스도 존재한단다. 저 멀리 한강도 보이네요. 정말 멋져요. 케이블카에서 바라보던 전망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지? 바람을 만끽하며 이렇게 서울을 조망할 수 있는 이곳은 시민들에게도 유명한 사진 촬영 장소라고 하는구나. 오늘 이렇게 남산을 둘러보니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지? 서울에는 아직 우리가 못 가본 아름다운 곳들이 많이 있단다. 다음 여행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구경해보도록 하자. 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안종호입니다. 남산 구경 잘 하셨나요? 이렇게 남산을 걷는 것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운동법으로 아주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통통하게 튀어나온 배를 보면 우스갯소리로 인덕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만은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어 우리 생활에서 반드시 피해야 하는 질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만에 대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비만은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인 경우를 뜻합니다. 최근에는 몸무게는 정상 범위 이내이나 체지방률이 높아지는 마른 비만,
복부에 지방 축적이 몰려있고 이 중에도 내장 지방에 지방이 몰려있는 내장 지방형 비만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비만은 만성적으로 섭취하는 영양분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적어 여분의 에너지가 체지방의 형태로 축적되는 현상입니다. 중요한 원인들을 살펴보면 먼저 식생활 문화의 발전으로 인한 과다한 음식 섭취가 있습니다. 밤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야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야식을 먹다 보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 또 수면을 돕는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 좀 더 잠이 안 오고 좀 더 먹고 싶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증가 등 신진대사량을 낮춰 비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증상은 전에 산 옷이 맞지 않게 됩니다. 자각하는 증상은 쉽게 찾을 수는 없지만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의 한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쉽게 숨이 차고 무거워진 몸으로 관절통이 생기기 쉽고 혈압이 오르거나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좋지 않은 결과 당뇨, 이상지질혈증, 감기능 이상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복부 비만은 집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발을 30cm 정도 벌린 상태에서 숨을 편안하게 내쉬고 옆구리 갈비뼈의 가장 아래와 골반 가장 윗부분의 중간 지점에서 허리둘레를 측정합니다. 남자분의 경우는 90cm, 여자분의 경우는 85cm 이상이 된다면 복부 비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쉽게 키와 몸무게를 생각해보면 키에서 100을 뺀 몸무게가 건강한 몸무게의 커트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가 170cm인 성인이라고 하면 몸무게는 70kg 아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만에 효과적인 운동은 꽤나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운동법을 소개해 드리는 것보다는 비만 탈출을 위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시작합시다. 어떤 운동을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부터 어떤 운동이라도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쪼개서 합시다. 흔히 하루에 10,000보를 걸으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이것을 한 번에 운동하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하실 겁니다. 그래서 운동의 효율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아침에 20분, 점심 드시고 30분, 퇴근하기 전에 30분 이런 식으로 쪼개서 운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꾸준하게 합시다. 한 번 운동을 하고 이틀 이상 쉰다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 험한 산을 등산하는 것도 좋지만 매일매일 걷는 것을 병행한다면 더 좋습니다. 힘들고 귀찮지만 하루 이상은 쉬지 않고 운동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식사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식사해야 합니다. 식사 간격이 길어질수록 메스꺼움, 배고픔이 나타나 다음 식사에 오히려 과식하거나 빨리 먹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 일기를 작성해 봅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지 일주일 정도 기록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믹스커피는 약 50kcal, 또 카라멜 마키아토 같은 커피는 300kcal입니다. 이렇게 꼭 드시지 않아도 되는 음식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다이어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풍부해진 식재료와 생활습관의 변화는 우리들에게 비만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생활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생활습관의 변화만으로도 비만은 충분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비만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꾸준한 운동, 특히 날씨가 좋은 요즘 주변에 나가서 간단하게 공원을 산책하시거나 등산을 하시거나 길거리를 걷거나 이런 운동을 통해서 건강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헐 좋아. 자, 여러분 오늘 돈 버는 노하우 3부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본인의 이 취미를 가지고 본업과 또 부수입 창출까지 올리는 오늘의 주인공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들께서도 즐거워하는 취미가 있으시다면 취미를 또 이 부업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남산 소개해 드렸잖아요. 남산이 너무 멋있다고요? 가까운 산이 있으면 이렇게 운동하면서 비만도 낮추는 그런 건강부자까지 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 3부자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돈 되는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세요.